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도욱 국힘당 의원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25일 청문회 직전 공개된 이 서면 답변을 보면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 검찰개혁을 맡길 수가 있는지, 추미애 장관이 어렵게 끌고 온 검찰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인물인지가 우려되는데요. 기대 반 우려 반이었던 저의 생각을 우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 답변을 보면 검찰개혁의 의지와 추진 계획이 담겨야 하는데요. 우선 윤석열 검찰청장 일가 수사와 관련해 장관에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뭘 어떻게 지휘감독할 건지, 고의 지연 은폐되고 있는 사건의 진실을 어떻게 수사할 건지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또 대전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일각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여당은 검찰이 청와대의 원전 조기 폐쇄라는 정책적 판단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 정권을 겨냥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해왔습니다. 박 후보자의 말을 들어보면 윤 청장의 말과 일맥상통하다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말끝마다 법과 원칙을 주장하며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답변이 가능한 대답, 누구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 법과 원칙에 따라.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지 않고 저희가 법과 원칙대로 어떠한 사건이든지 철저하게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정권은 변했지만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그냥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김학의 사건을 밝히기 위한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모두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일과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의원 시절 과잉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자가 피해자의 실명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자신의 상관이자 유명 정치인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로서의 큰 부담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피해자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호칭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더 큰 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청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가 보장된 검찰청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는데요. 이어 검찰 인사 때 검찰청장의 의견 진술권을 인정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법률상 규정된 검찰청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검찰 인사 시 검찰청장의 인사 의견을 듣고 안정적 협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과 관련한 질문에는 추 장관이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과 조처를 하였고 지금도 교정행정 책임자로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발생 원인으로는 수용 정원은 약 16% 초과한 상태였고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환경과 공간 분리가 어려웠던 특수 상황이었다며 주요 원인과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조절 이송,
조기 가석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방안에 대해 박 후보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의 수사권 폐지라는 방향은 맞지만 적지 않은 수사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부패와 공직자, 대형 참사 관련 이른바 6대 중대 범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별도 수사기구를 설치해 6대 범죄도 맡기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미 제출된 법안만 여러 개, 당 차원의 검찰개혁 특위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시된 대안이 중대수사청입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긍정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면서도 당장 수사권 전면 폐지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적 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막 시작된 만큼 경과를 살펴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검찰 수사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엇박자는 대체 뭡니까? 검찰에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 와중에 수사권 분리가 어렵다고요? 모든 걸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요? 이건 일단 되고 보자는 전략일까요? 아니면 자신도 검찰 편이라는 커밍아웃일까요? 이런 분이 추 장관의 후임으로 온다는 게 매우 우려될 뿐인데요. 최강욱, 황희석 같은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진짜 개혁의 적임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이렇게 절실하게 3천만 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들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요만한 다리 하나에 그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네. 그 LX 사업비 아이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내 답답하시. 대법관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네. 한정의 후보자랑 비교해가지고 박범계 후보자 어떻습니까 지금? 그걸 누가 국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거나 조 전 장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지난달 23일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딸의 인턴 경력서 허위 작성과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모든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건데요. 법원은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도 상당 부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렸는데요. 최 대표는 변호사였던 2017년 10월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혀왔는데요.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자기 행위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다른 입시 지원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법적 책임만 피하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정상적인 인턴 활동에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뿐이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흠집 내기를 위해 윤석열 검찰청장이 지시한 선별적 기소라고 꼬집었는데요. 재판부는 오는 28일 최 대표에 대해 1심 선고를 진행하는데요.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게 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최 대표는 조 전 장관과 입시비리 관련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재판 결과가 가족비리 의혹 재판을 앞둔 조 전 장관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 사법부가 뭔 짓을 할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윤석열의 행태와 그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윤석열의 헛발질이 한심하게 느껴질 뿐입니다.